오늘은 바닥에서 첫 상승하는 자리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1차 상승 후 눌림에서 타점 잡는 것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EN플러스입니다. 원래 소방 차량 만드는 회사였는데 2차 전지 사업으로 사업 부분을 확대한 회사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연구개발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월급, 생산설비 갖추는 것, 신공장 부지 매입하는 것, 영업전략팀 지원하는 것, 기업 홍보하는 것 등등. 그래서 사내유 보율이나 부채 비율 등등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갑이라는 회사는 재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뚜렷합니다. 을이라는 회사는 재무가 탄탄합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개인의 성향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갑이란 회사를 선호할 것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을이란 회사를 선호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 쪽입니다. 제 짧은 경험이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나온 기업들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작전 세력이 의도적으로 부실 기업을 우회 상장시킨 후 우수한 기업으로 둔갑시켜 투자자를 끌어모아놓고 먹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지요. EN플러스는 재무 건전성은 안 좋은 편이지만 사업 전망이 좋은 기업입니다. 똘똘이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EN플러스는 1966년 설립 이후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 장비 및 소방차를 생산해온 기업입니다. 소방 차량 제조에서 출발했으나 2차 전지용 전극, 신소재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2차 전지 업체인 강소펑청 뉴에너지 파워 테크놀로지의 지분 투자를 통해 2차 전지 사업을 추가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엔데믹 전환으로 소방차류의 수요,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인 2차 전지용 방열 실리콘폼 양산에 따른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부문인 2차 전지 부문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원가율 악화로 손실은 증가하였습니다. 동사는 최근 주력 제품인 소방차의 내수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살균기류 판매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 토양, 지하수 오염 정화 조사 및 보건 사업을 영위하는 환경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고 현재 2차 전지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개발 등 신소재 사업에도 뛰어든 이후 지난 2019년에는 제임스 비랜드 로더스 주니어를 영입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EN플러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짐 로더스는 현재 비상근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스톡옵션 50만 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짐 로더스는 워렌 버핏의 오른팔로 불리는 사람이며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짐 로더스의 투자 철학과 맞물려 동사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N플러스의 경우 각형과 파우치형 2차 전지 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까지도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극 제품과 그래핀 및 탄소 나노튜브 복합 부전제, 각종 방열 소재 등을 모두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에는 국내 배터리 기업 및 완성차 기업의 벤더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2차 전지 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계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공급업체로 등록이 되는 등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편 EN플러스는 차세대 2차 전지인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한 기술이 있습니다. 참고로 SK, LG, 포스코 등은 실리콘 음극재를 차세대 음극재로 삼아 기술 확보 중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계, 음극재보다 고용량, 고출력 성능을 지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주행거리를 혁신적으로 늘릴 수 있어 차세대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EN플러스는 실리콘 나노입자 관련 탄소, 실리콘 복합 전극 물질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는 등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입니다. 더불어 이 특허는 실리콘의 급격한 부피, 변화를 완화해줘 높은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리콘 음극재 비중이 10%를 넘으면 전기차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30분 이상이 걸리는 충전 시간을 5분 정도로 획기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 경우 주유 시간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커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한편 유로기업은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하면서 EN플러스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유로에서 투자를 한 것을 보면 EN플러스의 사업 전망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로 측에서는 EN플러스는 2차 전지 원소재 공급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고 유로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했다 라며 유상증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M플러스는 대기업 출신의 2차전지 전문 인력이 다수 포진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체 연구소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 분야에서 내재하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양사 간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최근 호재 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차전지 전문기업 EM플러스가 기존 NCM 니켈 코발트망간 드라이 전극에 이어 양산을 위한 롤투롤 방식의 LFP 리튬 산철 드라이 전극 개발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야, 인마 롤투롤 방식이 뭔지 이런 거도 다 설명하라고 했잖아. 아, 그렇군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롤투롤 방식은 2차 전지 제조 과정 중 하나로 전극 공정에서 사용되는데 각 전극의 알루미늄박 및 동박을 회전롤에 감으면서 물질을 도포하는 공정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여 전극의 알루미늄박과 동박의 활물질을 도포하고 두께를 줄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번 LFP 드라이 전극 개발은 글로벌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다. 이로써 EM플러스는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EM플러스는 지난해 NCM 양극 활물질을 이용한 드라이 전극을 개발해 인터배터리 2023에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EM플러스의 NCM 드라이 전극은 양극 활물질과 집 전체 알루미늄박의 부착 문제를 해결해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많은 업체들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상용화에 난항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롤투롤 방식 LFP 드라이 전극은 NCM 드라이 전극보다 한 단계 더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평가받는다. 그러면서 LFP 드라이 전극과 관련해 현재 유럽의 소재항 완성차 업체에 제안서를 제출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외에 방열 소재 사업 등도 납품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추가 증설이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의미한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초격차 소재기술 연구개발 R&D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표했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저탄소 건식공정용 고에너지 밀도 리튬 2차전지 전극 소재 개발이 포함됐으며 이는 드라이 전극이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됐음을 의미한다. 코스닥 상장사 유로와 2차전지 전문기업 EM플러스는 글로벌 광물회사 블랙스톤 미네랄스 블랙스톤 미네럴스 이하 블랙스톤과 3자 간 업무협약의 모유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르면 유로는 향후 탄자니아에서 채굴정제한 고프 및 니켈 정광을 베트남에 건설을 추진 중인 블랙스톤의 재련소에 공급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EM플러스는 블랙스톤이 설립하고 있는 베트남 재련소에서 생산될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받는 것을 논의 중이다. 유로는 최근 유로탄자니아의 설립을 결정한 바 있다. 유로탄자니아는 광산개발 및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자회사다. 블랙스톤은 베트남과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니켈금 코발트 등 고부가 광물의 광산개발 및 재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블랙스톤은 호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사다. 유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3사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공공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플러스 관계자는 블랙스톤과는 향후보다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3사 간의 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EM플러스는 독점 유통권을 바탕으로 추가 실적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블랙스톤 관계자는 유로 및 EM플러스와 다방면으로 협업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3사는 탄자니아를 비롯해 필리핀 디나가트 섬 등 세계 각지에서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다 똘똘아. 별 말씀을요. 또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가서 땡칠이랑 놀고 있어라. Yes, sir. 똘똘이가 잘 설명했듯 아주 유망한 기업입니다. 제가 볼 때 올해 하반기쯤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을 먼저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영어 단어 엔터프라이즈에서 암시하듯 모험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EM플러스가 꽤 훌륭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전문 업체가 모험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 이러한 성과를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창업주나 핵심 인사를 만나볼 생각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SK는 이 분야의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자회사 머티리얼즈를 설립하였고
포스코 또한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한 후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해 포항시에 연간 5,000톤 규모 실리콘 응급제 공장을 건립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EN플러스는 이미 차세대 2차전지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한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EN플러스가 취득한 특허는 실리콘의 급격한 부피 변화 완화와 높은 수명 유지에 있어 대단한 기술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2차전지 핵심 소재 흑연을 국산화하기로 결정하였고 흑연 소재 액상그래핀 생산업체로 EN플러스는 액상그래핀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이 생산하는 각형 배터리의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 정도가 되는데 EN플러스는 국내 최초로 기존 각형보다 2배 큰 롱타입 각형 배터리 설비를 마련하고 있고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지금 너무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2차 전지 관련 사업이 부각되어 엄청난 시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2차 전지 기업들이 폭락에 가까운 하락세를 이어갈 때 EN플러스 역시 그 시황에 휩쓸려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버렸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작년에 JP모건 기업 보고서에서 한국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모두 고평가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폭락에 가까운 하락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바틀리스 같은 세계 금융계의 큰 손들이 뭐 대단한 놈들 같지만 이 금융카르텔 새끼들이 진짜 악마들의 집합체입니다. 이들과 함께 미국 연준을 뒤에서 조종하는 파충류 영장류에 대해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놈들 손바닥 위에서 논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주기적인 양털깎기로 세계적인 부를 강탈해 가고 있으며 돈, 즉 금융을 통해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등등을 모두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현대사의 모든 전쟁 발발에 로스트차일드가 관여되어 있으며 전쟁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전 세계 주요 강대국을 돈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월가와 런던의 금융가가 모두 이놈들의 하수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든 매장시켜버리거나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와 경제를 모두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를 세워놓고 하수인들을 포섭해 배후에서 모든 것을 다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놀라울 정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GNP나 GDP가 과거에 비해 천문학적인 수치로 늘어났으며 수출액은 6,000배가 증가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2021년 7월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격상된 것은 UNCTAD 설립 6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우리의 삶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가게는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삶의 질도 개선되질 않았습니다. 빈곤층과 극빈층은 더욱 증가했고 중산층도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인간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야 말로 가장 효율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북한처럼 철권 정치로 국민을 통제하는 방식은 가장 하수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오직 돈 버는 것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세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부를 주기적으로 강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국제금융 카르텔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공매도 세력이 이놈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들은 모두 저평가 상태입니다. 놈들이 만들어 놓은 어느 선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가 우리의 잘못으로 터진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 이 말도 놈들의 프로파간다에 의해 조작된 말입니다.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너희들은 아등바등 먹고 살아라. 이것이 놈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삶의 방식입니다. 놈들이 왜 페이스북을 만들었으며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우리의 의식 수준을 딱 그 정도에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놈들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고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놈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다루기 쉬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대가리 몇 놈만 구워 삶으면 아주 말을 잘 듣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주식시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금융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놈들과 부딪혀보기 위해서입니다.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죽기 전에 뭐 하나라도 하고 죽자라는 심정으로 이 무모한 일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의식이 깨어난 과정에 대해 차차 설명하겠지만 제 뒤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빛의 전사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우주영단에서 지구에 파견한 스타시드로서 영적 전사 부족에서 특수임무를 받고 착출된 말 그대로 전사들입니다. 그들에 관해서는 차차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계 공매도 세력이 먹기 좋게 차려놓은 밥상이다. 이런 대전제를 깔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아야 큰 그림이 잘 보입니다. 그래야 2차 전지 폭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모두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는 바닥이지만 반대로 EN플러스란 기업은 성장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EN플러스는 2차 전지 사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나서 차근차근 테크트리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테크를 타는 것이 게임을 주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싸움이 치열해지는 중후반으로 갈수록 고테크 유닛으로 전투에 임해야 게임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EN플러스는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가는 중입니다. 힘을 축적하고 있는 잠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종가가 딱 이 선에 걸려 있네요. 차트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선 밑으로 가라앉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란 뜻이 됩니다. 모멘텀이 좋다는 뜻은 시황만 맞으면 언제든 튀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2차 전지 섹터의 부활이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장은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쪽으로 관심과 수급이 모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황이 톡하고 건드려주기만 하면 이 종목은 바로 날아갑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밑에 거래량 볼벤을 보아도 바닥에 붙기 직전입니다. 이 차트에서 앞쪽에 볼벤이 바닥에 붙어있던 시점이 딱 2번 나옵니다. 22년 8월 이후 1년 반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앞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반딧대 거지, 골파기 공중 부양, 볼벤 바닥, 삼박자가 맞아 들어갑니다. 게다가 전조 현상까지 있습니다. 거래량 불쑥.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차트를 보지 못했습니다. 말해 뭐래? 갑자기 이 문구가 떠오르네요. 이 시점에서 아주 훌륭한 댓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댓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2월 5일에 500종목을 일봉상 반디와 공중부양, 볼벤 거래량 바닥 등에 부합하는 종목을 관종에 놔둬봤는데 3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 70% 정도가 2%에서 8% 올랐고 나머지 20%가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3%이고 10%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8%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마이너스 난 종목들도 내일이면 또 오를 확률이 있을 법한 차트더라고요. 단주 매매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하루하루 관종에 내일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담아두고 관망하고 있어요. 군단장님 영상을 처음 봤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종목을 고르는 눈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너무 마음이 뿌듯해서 벅차오를 정도였습니다. 제가 독립시행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 말을 따라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 차트를 화면 캡처해서 PPT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주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매수했다고 가정하고 매수 타점에 표시를 하고 또 매도 타점을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자료 1000개 정도만 모이면 제 기법이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중부양이 나오면 아무 지점에서 타점을 잡고 매도 타점이 나올 때까지 끌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세밀하게 매수 타점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30분봉입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초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볼벤이 바닥에 붙질 않았지만 붙을 것을 예상한다면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수적인 분이시라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 정도가 되겠네요. 이후 캔들이 검은 선 안쪽으로 들어올 때 매도하면 됩니다. 이제 2차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양봉 캔들이 공중 부양선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검은 선이 이미 너무 많이 떠버려 할 수 없이 최저 거래량 기법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입니다. 매수 타점을 잘 잡아 상승분을 먹고 캔들이 검은 선 안쪽으로 들어올 때 수익 실현했습니다. 이제 3차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역시 최저 거래량 다음 양봉입니다. 어휴, 이번에는 꽤 상승분을 크게 먹을 수 있네요.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장대 양봉이 출현합니다. 윗꼬리는 모두 매물 소화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음봉이 뜨면서 검은 선 안으로 캔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밑에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직전 30분봉 거래량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봉은 매물 소화 음봉입니다. 다시 한번 긴 윗꼬리와 함께 슈팅이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검은 선은 너무 위로 떠버렸습니다. 윗꼬리가 짧으면 검은 선이 저렇게 뜨지 않습니다.
윗꼬리가 앞에 나온 양봉보다 아주 많이 짧아졌다면 매물이 앞에서 충분히 소화된 것을 직감하고 더 끌고 갈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기에 매도 타이밍입니다. 이후 주가는 하방으로 줄줄 흐릅니다. 다시 4차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입니다. 비록 가격 캔들에서는 음봉이 떴지만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팔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갔는데 다시 누군가가 매도 물량을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매도세가 들어와 그 물량을 다 받아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확실하게 다음 타이밍에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후 긴 윗꼬리 양봉 종가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다시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5차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똑같은 현상이네요.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이라는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이번에는 야금야금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고점에서 망치형 캔들이 보입니다. 적의 몸통이 긴 여러 캔들이라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망치형 캔들은 힘이 많이 딸리는 캔들이라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했네요.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시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6차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가격 캔들에서 도지 캔들이 보입니다. 요 자리가 되겠네요. 아니면 최저 거래량 다음 양봉, 즉 바로 다음 타이밍에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제가 이 최저 거래량 기법을 만들어 놓고 몸에 익히는데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실전에서 많은 감각이 필요한 기법입니다. 원칙을 지켜야 하며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눌림이 나왔을 때 반등 신호를 찾아야 합니다. 이 차트는 30분봉상에서 최저 거래량 기법을 연구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되어줍니다. 복습하시면서 충분히 감각을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로 슈팅이 나옵니다. 30분봉상에서도 슈팅 후에는 눌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윗꼬리를 보고 바로 매도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면 음봉 2개 후에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지만 힘이 점점 떨어지네요. 다음날 상황이 재미있습니다. 첫 30분봉이 엄청 요동치다가 결국은 급락을 했습니다. 3분봉 단타보다 30분봉 단타가 좋은 이유가 이런 지점 때문입니다. 주가가 요동을 치는 시기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관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가격 캔들에서 양봉이 뜹니다. 가만히 보시면 도지형 캔들입니다. 장대 음봉 뒤에 도지형 캔들.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이때는 최저 거래량이 아닌 도지 캔들을 보고 진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가 타점입니다. 역시 고점에서 매도하고 빠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최저 거래량 기법을 이용해 눌림에서 반등 타점 잡는 것을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단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30분봉으로 하시고 직장인 분들은 일봉상에서 이렇게 한 3개월 연습하시면 감이 잡힙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거 맞들이면 다른 거 못합니다. 굉장히 스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한 타점을 잡았을 때 희열이 말도 못합니다. 사실 장중에 저는 이것만 합니다. 움직임이 좋은 종목, 그러니까 당일 주도주 6개 정도를 멀티 차트에 연동해 놓고 하루 종일 이 차트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30분 단위로 움직이니까 급할 것도 없고 느긋하게 커피 마시면서 즐깁니다. 어느 때는 타이머 맞추어 놓고 30분 동안 영화 보다가 30분 봉이 완성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타점을 잡습니다. 여하튼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봉 상에서는 1차 타점을 잡았던 날이 이날입니다. 일봉상에서는 골파기 공중 부양이 확실히 한 타임 늦게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말했듯 30분 봉은 참고 정도로 활용하시고 일단 일봉에서 타점 잡는 것을 꾸준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종목 분석을 한 후에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종목 분석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저 정도 종목 분석을 하시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경험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을 꾸준히 시청하시면 점점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제가 EN플러스란 종목을 1년 동안 꾸준히 관찰해 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관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장이 끝나면 제 관심 종목들을 모두 검토해 봅니다. 대략 3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300개 종목 중에서 오늘 시세를 보인 종목에 관한 뉴스를 찾아봅니다. 이렇게 분석한 것을 매매일지에 기록합니다. 장이 서는 날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밤을 새워 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숙달이 되어 대략 3,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10종목에서 20종목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좀 숙달이 되면 30종목으로 늘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무지 재미있습니다. 애완동물 키우는 느낌입니다. 제게는 300마리의 애완동물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애정이 없는 놈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 자식이 없습니다. 이놈들이 제 자식들 같습니다. 진짜 그런 느낌이 듭니다. EN플러스도 내 자식 중에 하나입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 반등이 나오자 죽었던 자식이 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미친놈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뭐 한 가지에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게 이 세상 법칙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생활의 달인에서 만두명인 아주머니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만두에 미친 여자라고 하더군요. 만두와 사랑에 빠졌다고도 하더군요. 미쳐야 됩니다.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와도 나옵니다. 오늘도 몇 종목 더 준비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